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고요. 그중에 특이한 분들은 전화 연결을 해서 직접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3인씩 나눠서 화면으로 정리된 거 보시죠. 네,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수급이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라고 하네. 뭘 사는지는 좀 이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윤종민 전문가는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시장이 멈칫멈칫거리지만 낙폭과대 대형주는 매수 전략을 계속 취하겠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변동성 확대가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관망을 좀 해보자. 이번 주에 변수나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말고 일단 차분하게 지켜보자 쪽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의 수급이 긍정적이라고 밝힌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기업들, 어떤 기업들을, 종목들을 터치하고 있길래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재정 절벽 이슈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경기도 지금 바닥권인 침체기인데, 단기적으로 지수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외국인 연기금의 수급이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지금 많이 오른 것보다는 일단 수급이 탄탄하기 때문에, 양대 매수 주체가 매수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런 부담보다는 연말에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1월 29일 이후로 지금 8일 연속 순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지금 11월 22일부터 해서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 자체가 연말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를 하는 업종은 전반적으로 업종 대표주 쪽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최근에 지금 매수 형태를 보게 되면은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라든지 EU 재무장관 회담 등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가 지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 그러니까 정책 이슈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금 다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지만, 오히려 이러한 정책 이슈들을 감안을 해볼 때 상승 쪽으로 오히려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도 역시 지금 최근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자리가 지금 코스닥 옥석 가리기가 아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12월부터 1월, 그러니까 12월 중순 이후가 지나면서부터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이하에서 2,000을 지금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중순쯤에 열리게 된다 그러면은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지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산 인프라라든지 성광밴드, 태광 같은 기계 관련주 쪽이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의 마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된 거 보시도록 하죠. 네, 김춘식 SK증권 영업부 부장입니다. 반도체와 AMOLED 장비주 관심을 갖자,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자, AMOLED 장비주, 저도 궁금하네요. 이거 좀 이따 연결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현상 전문가, IBK 투자증권 분당점 이현상 부장입니다. 낙폭과대 모바일 게임주, 요즘 게임주들 많이 떨어졌죠. 모바일 게임주는 저가의 매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제 살만한 가격대다라고 판단해서 마감 전략 보내오셨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무신 부장은 선물옵션 동시만기 전후에서 코스닥이 반등한다. 대안으로 오히려 유가증권이나 코스피 쪽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매물 부담이 있는데, 코스닥이 이 동시만기 전후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이쪽이 되겠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AMOLED 관련주 얘기 듣고 싶은데요.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전략과 그다음에 관련주들 이야기 좀 부탁드려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이제 OLED 장비주들의 발주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공시가 나왔지만 SFA가 삼성 디스플레이 한 1,500억
정도의 규모의 OLED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시를 했고요. 역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한 220억 정도 규모의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달부터 지연되었던 그 OLED 장비주 발주 시작된 걸 볼 수 있는 만큼 관련한 관심을 계속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참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노트 시스템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탈로 보게 되면 한 2조 원 정도의 규모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또 장중에 나온 소식이지만 그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추가적인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쪽 라인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라든가 AMOLED 장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12일날 미국 FOMC에서 12월에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어떻게 대처할지의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4일날 끝나는 미국의 레임덕 세션에서 재정절벽 문제를 여하에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시장의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거의 쿼드러플 위층 대회가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일단은 이번 주에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주들은 계속 관심 가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